네, 건강 매거진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은 뭐 너무나 흔한 통증이죠. 우리 인구의 80% 이상이 전체 삶을 살면서 한 번 이상 겪게 되고요. 만성화된 허리 통증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원인이 다르다면 치료법도 물론 달라져야겠죠. 자, 허리 통증과 치료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목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허리가 아플 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대표 증상들부터 좀 살펴보죠. 예,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휴가철에 또 아프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그 척추 질환,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살면서 허리 한두 번 아플 수는 있지만 뭐 하루 이틀 쉬고 괜찮아지는 허리 통증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특정 기간 이상, 보통 저희는 이제 2주 이상 계속되는 심한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네.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찰 및 검사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또한 이제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그 척추 질환의 특성상 하지 방사통, 그러니까 다리로 내려오는 그런 뻗쳐 내려가는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 심한 허리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금 이제 일단 병원을 좀 한 번쯤 가봐야 하는 증상들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2주 이상 좀 극심한 허리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단 좀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증상들이 야기하는 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크게 이제 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는 병은 너무 유명하죠. 이제 우리가 디스크 하는데 정식 병명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고요. 네. 그 허리에 있는 척추에 있는 그 추간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찢어지거나 터져 나오면서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을 만드는 그런 질환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는, 우리가 협착은 좁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척추는 뇌에서 이제 팔다리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그 척추의 특정 부위가 좁아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척추관, 신경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좁아지는 걸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신경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멍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좁아지는 부분, 질환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역시 이 질환도 하지 방사통 및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고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디스크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협착증도 저희가 좀 하나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추간공 협착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또 좀 자세하게 나눠지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척추 질환은요 증상도 다양하고 또 종류도 참 여러 가지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척추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자연 치유력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뭐 감기에 걸려도 대부분 뭐 며칠 쉬면 낫고, 물론 이제 뭐 어디 좀 뭐 다치거나 삐끗해도 쉬면 낫는 그런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이제 디스크나 이제 협착증 같은 질환도 어느 정도는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더 진행도 하지 않고 치료가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모든 그런 척추 환자들이 이제 내원을 하시면 정확한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내린 후에 보통 1단계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의 통증을 조절을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뭐 진통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이거 뭐 치료제가 아니라 당분 잠깐 안 아프게 하는 건데 이거 먹어서 뭐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무조건 안 아프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밝혀진 통증에 대해서 굳이 참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진통제를 쓰던 주사를 맞던 물리치료를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일단 조절을 해드리고 네. 그 통증이 조절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버티는 거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질환이 어느 정도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해서 하는 치료가 1단계 치료가 되겠고요. 네. 혹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저 단계로 해결이 안 되거나 통증 조절이 안 되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질환들은 우리가 특정 이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 가시면 뭐 주사 맞아라 하는데 척추 쪽에 하는 주사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네. 그 척추에서 그 질환 때문에 자극받은 신경을 직접 치료하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기법이 있고요. 그 척추 구조물 중에 관절이나 그런 그 뼈 주변의 힘줄과 인대를 좀 강화시키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1단계, 2단계 이런 치료들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뭐 그거 말고도 치료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네. 이런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3단계 적극적인 치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적극적 치료 단계가 우리가 시술과 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치료들이죠. 네.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내시경 장비라고 해서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이제 많은 뭐 치료 효과도 올라가고 그 치료 대상이 되는 질환도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증상에 적합한 치료법이 있다라는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일단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 이제 내시경 치료가 요즘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척추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뭐 설명드리고 오늘은 주로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척추 내시경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내시경 특히나 이제 내시경 크기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네. 아주 작은 1mm짜리 내시경부터 한 7, 8mm 정도 되는 좀 사이즈가 있는 그런 내시경까지 굉장히 다양한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질환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나 협착증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 질환으로 진단이 되신 분들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적용 대상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내시경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일부 척추 질환이 있지만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 그런 치료로 적용이 가능하고 네. 그 치료 효과도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앞서서 이제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조금 이제 중년 이후에 중장년층이 많죠. 네. 그 협착증은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고요. 디스크라는 병은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광범위하게 그렇게 뭐 특별한 연령을 따지지 않고 네.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뭐 디스크라는 병은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서 그 디스크의 내부 수액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 손상이나 이런 거에도 생길 수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특별하게 다친 적이 없는데도 뭐 갑자기 터져 나오는 본인은 인지를 못하지만 어떠한 특정 자세에서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네. 뭐 어이없는 경우는 뭐 기지개 피다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기침하다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병이고 협착증이란 병은 이제 젊은 층은 거의 없고요. 이제 50대, 60대 넘어가시는 그런 노년층 어르신들 분한테 많이 발생하는 그런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평소 좀 허리가 불편하셨다는 분들, 나도 디스크인가 척추 협착증인가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혹은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내 증상이 잘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추간골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수술이 꼭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네,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뭐 허리 협착증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협착증 생긴 부분에 따라 병명을 따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뭐 협착증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좁아졌어요? 그러면 뭐 4, 5번 뭐 추간공이 좁아졌네요라고 얘기를 이제 듣거나 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은 이제 과거에는 그 치료 기법이 많지 않았을 때는 추간공 협착증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나사목 고정 수술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수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치료, 그러니까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신경이 빠져나오는 그런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려앉고 좁아지면서 생긴 병이라서 음. 그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나사를 고정을 해서 들어 올리고 그 구조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들을 많이 했죠. 네. 너무 이제 치료가 크니까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의사들이 연구도 하고 뭐 치료도 이제 시행을 해본 결과 이제 그 좁아진 추간공을 나사 고정술까지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확장을 시켜서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치료 기법들이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기법이고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좁아진 추간공을 넓혀주면 네. 눌린 신경이 풀리면서 기존의 나사목 고정술과 거의 뭐 비슷한 정도의 치료 효과를 얻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좀 부담이 수술이 부담이 됐고 또 부작용이 좀 우려되셨던 분들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이 치료가 가능하다. 추간공 협착증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추간공 협착증 수술하지 않고 개선시킬 수 있는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고 치료 원리도 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MRI로 설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MRI를 병원 가서 찍으시면 왼쪽에 보시는 저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이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그 위 아래쪽으로 보면 그 정상적인 추간공 간격이 보이고 좁아진 부분이 이제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보면 좀 깜장색이 많이 보이면 많이 막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신데요. 네. 저런 식으로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막히게 되면 저쪽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받게 되고 뭐 그러면 당연히 염증도 생기고 신경이 부으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죠. 특정 자세 때는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뭐 잠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좁아진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만 내시경으로 선택적으로 넓혀주는 게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특수한 기계를 써서 사용하게 되고요. 네.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MRI의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부분이 오. 그 추간공 확장을 통해서 이제 그 좁아진 부분을 제거를 하면 저렇게 정상적인 신경이 보이는 정도의 그러니까 하얗게 변했어요, 색깔이. 네, 하얗게 보이면 이제 넓어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색깔이 MRI상에서 좀 검게 보이는 거는 일단은 좋지 않다는 징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간공 확장술의 치료 원리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의 통증과 저림 증상을 동반하고 추석 등 또 명절을 보낸 후면 환자가 급증한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들도 함께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9세고요. 네. 네, 저 2013년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네. 그게
예, 무거운 걸 들면서 터져버렸습니다. 아, 그래가 그러셨군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5년 후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처음에 4번, 5번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5년 후에 재발이 돼가지고 작년 2018년 7월 달에 또 수술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다시 또 재발이 돼가지고 2019년 4월 달에 3, 4, 5, 6번을 고정수술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부터 2013년 수술하고 나서부터 왼쪽 다리만 발바닥하고 왼쪽 다리하고 허리만이 그렇게 아파요. 디디면 아프고 저녁에 다리가 지가 내리면서 마비 증상이 옵니다. 그래 다리가 네. 너무 아프고요. 네네. 지금도 고정 수술을 했으나 다리가 발바닥을 디디면 너무 아프고 밑에 자갈이 깔려 있는 것처럼 발바닥이 아프면서 왼쪽 네. 다리가 마비 증상이 와요. 아프고 많이 좀 허리까지 불편하셨겠어요. 오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너무 또 고정 수술을 했는데 안 좋아서 가서 근전도 검사를 하니까 네. 5번이 좀 안 좋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아프고 허리가 요즘에는 더 많이 아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정 수술을 하고 나면은 더 다시 재발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치료를 방법을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약물 치료만 하고 있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물리 치료를 받고 있으나 네, 어머니 일단 중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걸 목소리만 다시- 저희가 들어도 지금 일단 굉장히 좀 뭐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결국에 이제 고정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증과 저림 마비 증상까지 있다라고 호소를 하셔서 많이 힘드신 상태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남아있는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도 어떻게 하면 개선이 가능할지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왼쪽 다리 통증이 네네. 2013년도에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생긴 게 지금까지 남아 있으신 건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제 예.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 고정 수술을 이제 이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여전히 다리가 발바닥서부터 이렇게 계속 저리 오면서 밑에 발바닥이 디디면 아프고 왼쪽 다리까지 허리까지 이리 아파요. 근데 네, 오른쪽은 제가 몇 가지만 괜찮은데-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왼쪽 다리 아프신 게 2013년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남아있는 증상이 지금까지 뭐 더 나빠지고 좋아진 거 없이 계속 있으신 건지 아니면 네, 많이 맞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아파서 올해 다시 나사 고정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긴 증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는 수술을 이제 아프니까는 고정 수술을 이번에 네. 했는데도 또 다리가 그 증세로 다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세로. 그래서 근전도를 가서 해보니까는 5번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예. 그 근전도라는 검사에서 만약에 신경이 안 좋다라고 나온 거는 만성 신경병증 병변이 있을 때 나타나는 말인데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기존의 뭐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이제 좀 망가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신경이 좀 망가졌을 때 나오는 그런 통증인데요. 네네. 그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100% 다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수술하고 나서 다시 재수술을 할 만한 그런 병변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제 주사 치료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네, 잘 이번에 투여해서 저기 치료를 하는데요. 근전도 네, 수술을 하면서 네. 시술을 한번 했습니다. 네, 5번이 안 좋아갖고 하니까는 네. 그래도 증세는 똑같아요. 아, 제가 이제 뭐 어머님 사진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이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에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질환이 너무 오래되거나 아니면 발병 당시에 그 신경 손상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 이런 잔존 증상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MRI나 이런 검사상에서 더 이상 신경 압박 소견이 없을 때는 뭐 이제 그쪽에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경병증에 필요한 약을 드신다든지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남아있으면 또 그걸 추가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5번 신경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 5번 신경만 그 나사고정술까지 했는데도 압박 소견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고요. 신경 자체가 좀 손상을 받아서 잔존 증상이 남으신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니까요. 그거는 한번 그 수술한 분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수술을 질병이라는 게 이제 너무 오래 묵히거나 아니면 처음에 발병 당시에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원인이 뭐냐, 지금까지 아픈 게 남아있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많이 힘드신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후에 남아있는 통증도 뭐 여러 가지 시술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좀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목 원장과 함께 감기만큼 흔한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치료 방법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특수하게 고안된 추간공 확장술 때 사용하는 그런 치료 기구입니다. 이제 네. 내시경이 딸린 좀 이제 딱딱하게 자라 들어온 뼈나 인대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기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하면 내시경 장치를 통해서 병변을 확인을 일단 하고 그쪽으로 이제 저 딱딱하게 자라 들어온 뼈랑 인대를 좀 제거할 수 있는 저런 특수한 장치들을 통해서 네. 좀 긁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빨갛게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부어 있는 신경인데요. 네. 그 신경을 누르고 있던 이런 쓸데없이 자라 들어온 조직을 제거해주면 그쪽에 이제 신경 감압이 되고 염증도 완화가 돼서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추간공 확장술 그 과정을 좀 볼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좀 만나봤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추간공 확장술을 받으면 이 통증이 좀 줄어들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척추질환 환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이 추간공 확장술을 받으면 조금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추간공 확장술은 이제 추간공이 좁아지는 환자분들한테 치료 대상이 되죠. 그 추간공이라고 해부학적 특성상 우리가 이제 똑바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 좁아진 추간공 쪽으로 허리를 이렇게 꺾거나 했을 때 통증이 네.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앉았다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아픈 경우도 꽤 많고 누워서도 그쪽이 눌리는 자세가 되면 아픈 경우가 많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요새 이제 상당히 골프라는 운동이 대중화되면서 골프들을 많이 치시게 되는데요. 골프 치는 자세가 저 추간공 협착증을 발병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스윙 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뒤트는 자세죠,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골프 선수죠. 뭐 그분 다 아시는 타이거 우즈? 그렇죠. 네네. 예. 그분도 결국에는 그 5번의 추간공 협착이 해결이 안 돼서 네. 이제 그 수술을 들어 올려서 받았죠? 나사 고정하는 예.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게 본인의 일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또 경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 추간공 협착증이 상당히 발병이 최근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 환자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는 느낌을 받고요. 이제 근데 모든 추간공 협착증 환자가 추간공 확장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견인 치료나 운동 치료나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가 되고 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치료들이 실패했을 때 해당 사항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기법 말고도 뭐 요새 뭐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 같은 좀 더 주사 치료보다 발전된 형태의 시술로도 해결이 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했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한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치료 대상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추간공 확장술을 좀 염두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81세 여성분,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네, 81세 그 여자 환자분이시고 디스크도 좀 있고 협착증도 있는데 주 증상은 추간공 협착증 때문에 아팠던 분입니다. 그래서 허리도 좀 아프고 다리는
다리 저림 땡김 있고 네. 아파서 걷지 못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되셨고 그 신경 차단술 및 그런 뭐 견인 치료나 이런 걸 다 한 3개월에 걸쳐서 해봤는데도 계속 아프셔서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을 했던 분입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혈압, 당뇨 같은 지병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술은 이제 가능한 시술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 그 허리 MRI를 보면 저렇게 4, 5번 쪽에 추간공이 좁아진 왼쪽 MRI 상에서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부분처럼 디스크랑 그다음에 인대가 자라 들어온 것 때문에 추간공 협착이 왔고요. 저 부분을 이제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MRI처럼 정상적인 크기로 이제 그 넓혀드린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과 후 비교를 해보니까요. 확실히 좀 달라진 점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간공 확장술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거든요. 특징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다음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추간공 확장술은 그 소형 내시경을 사용해서 그쪽에 딱 필요한 부분만 그 넓혀주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신 마취가 필요가 없고 국소 마취나 부위 마취라고 해서 그 부분만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절개라는 게 거의 없죠. 그 기계만 들어갈 정도의 그런 그 절개 창만 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그다음에 주변 조직 손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아까 그 환자분들처럼 연세가 많고 지병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하루 이틀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당일 퇴원도 가능한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추간공 확장술의 특징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본인이 아니고요. 네네. 네. 집에 한 사람인데 네, 아내분 그럼 나이는 연세가. 예. 71세고요. 네. 아픈 부위는 허리가 아픈데 네네. 일어서서 걸음을 걸으면 100m 정도 걸어가지를 못해요. 아, 많이 힘드신 상태네요. 네, 그렇고요. 네. 뭐 누워 잔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네. 일어나가지고 걸을 때, 또 걸을 때. 뭐 조그마한 무슨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거 할 때, 네. 그때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혹시 뭐 어떤 치료를 받아보시거나 전문적인 검사 받아보신 거 있으실까요? 전문적인 검사는 받아본 일이 없고요. 네네. 동상 여기 정형외과에 가면은 보통 치료도 그냥 약을 주고 주사 치료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어요. 주사 치료. 주사, 예예. 예. 한 번인데. 한 한 번. 받아본 일인데 주사 치료를 받아봐도 뭐 효과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일단 어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 네. 되셔서 이렇게 네. 직접 또 전화까지 주셨는데요. 이런 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불편하신 점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지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그 사모님이 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100m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셔야 된다 그랬는데요. 100m 만약에 100m 걸어가면은 한 번 쉬었다 가는 건 문제 안 네네. 되는데 예. 근데 한 이제 세네 번 쉬어가야 됩니다. 예, 어머님이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신가요? 아니면 허리를 똑바로 펴고 걸으시는 수 바로 있나요? 못 쓰죠. 그러니까 예? 바로 못 쓰고 약 한 3, 4도 정도 굽었어요. 아, 앞으로 좀 구부정해진 예, 상태세요? 굽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쓰면 쓸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못 써요. 그러면 못 쓴다. 아, 그게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원인이 두 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예. 드리면 예. 그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아파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허리에 근육이 너무 없고 뼈가 앞으로 아예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일자허리 뭐 척추 예. 후만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협착증 계열의 병이 아니라 척추 이제 변형 장애라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병인데 이제 그렇게 넘어간 거랑 협착증은 치료법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예.
그 두 가지 중에 뭐 때문에 아프신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 하다못해 이제 엑스레이나 이제 이런 거라도 검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환자분을 직접 진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의외로 쉽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모시고 병원을 꼭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척추 후만증이든 협착증이든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빨리 고칠 수 있는데 앞으로 1, 2년 더 이렇게 늦추면 상태가 더 나빠지시면서 치료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태에서 그러니까 걷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허리를 똑바로 필 수 있다고 하시면 아예 그 후만증이 온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아주 심한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걷다 보면 구부러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니까요. 빨리 모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네, 아버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좀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전문 검사를 받아보시고 지금 치료들 잘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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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아버님 혹시 지금 보고 계신 TV를 잠시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TV 잠시 꺼주시거나 볼륨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리실 것 같고요. 자,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세요. 네, 68세시고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좀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네, 허리 수술을 한 번 했어요. 네, 한 5년쯤 됐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 일을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전부터 네, 지금 허리는 안 아픈데 말하자면 조금만 한 몇백 미터 걸으면 아프고 조금 땡기고 그래서 요새는 운동도 못하고 맨날 운동했었는데 막 자전거만 타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허리를 바짝 꼬부려갖고 걸으면 또 암시를 안 해요.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나 하고 이제 TV를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버님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한번 원장님께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번에 한 3개월 아프시면서 요거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왜 아프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거나 그러신 건 아니신 건가요? 예, 그래서 예. 요거 전부 군산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병원에 가갖고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신경 허리에다 그 신경 다리까지 내려가는 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아, 그 효과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2시에 맞았는데 네. 한 9시에 나왔어요. 못 걸어갖고 이제 그것이 마취가 돼갖고. 아, 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근데 네.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 효과가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지금 뭐 수술하시고 관리를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열심히 사시느라고 이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좀 구부리고 걸으면 많이 걸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보면 협착증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환자분들의 보행 습관이거든요. 허리를 피고 걸으면 못 걷는데 예, 허리를 피고는 못 걷는데 허리를 좀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면 더 많이 걸을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신경성 파행이라 그래서 협착증 환자들이 보이는 그런 보행 자세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거의 내려지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이 얼마나 나쁜지에 따라서 치료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엑스레이를 보고 여길 거야 라고 하고 치료를 그쪽 병원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신경치료는 그 효과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맞는 부위에 신경 치료를 했는데 너무 심하면 주사 효과 없는 분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5번 신경이 문제가 있는데 4번 신경에다 예를 들면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그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사 맞고도 계속 아프시면 이제 MRI라는 검사를 진행을 해서 정확하게 뭐 5번이면 5번, 1번이면 1번, 여기가 문제가 생겼네라는 걸 알고 그 눌린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뭐 설명드린 그런 내시경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태일 수도 있고 간혹 이제 나사고정 수술까지 하셔야 되는 그런 되게 안 좋으신 상태이신 분도 계신데요. 그 상태는 이제 제가 그걸 봐야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병명은 그 협착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요.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좀 치료 상담 받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직접 이 사진 뭐 이런 검사 결과를 보고 또 상담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시술과 수술의 결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치료 방법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아까 이제 뭐 추간공 협착증에 의해 한 치료법으로 이제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질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피부 절개를 크게 하고 뭐 네. 현미경이나 아니면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나사고정까지 하는 그런 전통적 방법의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수술을 하던 질환들을 요새 대부분 내시경 치료로 많이 이제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내시경 치료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수술과는 다르게 내시경이라는 기구만 들어갈 정도의 아주 뭐 한 7, 8mm 내시경 사이즈에 따라서 그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그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 정도만 이제 피부가 구멍을 내고 기구 삽입 후에 그 병변을 치료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최소 절개가 되고 그 수술과 다르게 다른 점은 그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은 저 안쪽에 척추 안쪽에 있는 병이니까요.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근육과 인대랑 힘줄을 뭐 다 제거를 하고 이제 벌리고 들어갔던 건데 내시경은 그 통로로 그냥 긴 그런 어떻게 보면 볼펜 같이 생긴 그런 긴 그 원통형 그 내시경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 조직의 근육이나 이런 손상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의 이제 수술 방법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뭐 단점들을 조금 보완한 그런 치료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척추 수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확실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척추 수술은 뭐 수술하는 범위에 따라서 절개 사이즈가 달라지지만 뭐 작게는 3, 4cm부터 크게는 뭐 10cm, 20cm까지 절개를 하고 근육과 이런 힘줄이나 이런 걸 다 이제 그 박리를 해야 되죠. 박리를 하고 우리가 그 안쪽에 척추 뼈와 신경과 디스크를 보고 치료하는 기법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수술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환자분들도 일부 아직 남아는 있지만 과거에 그런 수술을 하셔야 됐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는 내시경 치료로도 똑같은 경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치료 테크닉이나 기구, 내시경 장비의 발달이 있었고요. 내시경 치료는 그런 절개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내시경 장치가 들어가는 기구 정도만 들어가서 그 안쪽을 카메라를 보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 그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회복도 빠르시고 수술 후 통증도 적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그런 주사나 아니면 원인 해결이 안 되는 비수술 치료에 비해서 그 수술처럼 원인 병소를 제거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수술과 척추 내시경 시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좀 비교해 봤고요. 어떤 분들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으면 좀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 우리가 뭐 수술이든 주사든 하던 그런 모든 척추 질환이 어느 정도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급성 파열성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질환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뭐 이런 디스크가 약간 찢어지거나 해서 터져 나오진 않았지만 그게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치료 대상이 되고요. 네. 협착증은 뭐 척추관 협착증, 추간근 협착증 다 내시경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를 봤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데 분명히 신경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MRI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진단적 목적과 치료적 목적을 같이 결합해서 그런 내시경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환자분 전화 주신 분처럼 수술하고 통증이 남은 경우에 그 원인에 따라서 모든 환자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좀 광범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척추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의 저림과 통증 증상을 동반하고 또 추석 등의 명절을 보낸 후에 환자 수가 급증한다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치료법들 지금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48 됐고요. 네, 48세시고요. 네. 네, 1년 어떤 점이? 전에 예. 그러니까 왼쪽 다리 발바닥 부분에 약간 좀 마비 증상이 있어서 네. 쩔뚝대 걷다가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걷다가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랑 MRI랑 근전도 심전도 그런 거 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 5번이 협착이 됐고 6번이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만은 나사를 8개를 박아 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잠을 잘 때 이제 다리에 막 쥐가 나고 그래서 그거를 여쭤봤더니 마비가 풀리는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그러셨는데 네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더 심해진 거예요, 그게.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거를 무슨 다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허리 나사를 박은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주기적으로다가 뭐 검진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아, 주기적인 근데 아직 관리도 다리 필요한지. 마비는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사를 8개나 넣으셨어요. 네, 예, 그럼 3마디 고정을 하신 거네요. 네, 4번, 5번, 6번이요. 네. 그 왼쪽 다리 마비감 때문에 수술을 하신 건데 그 마비감이 수술 후에 풀리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선생님께서 수술 전에 수술을 해도 마비는 안 돌아올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허리도 안 아프고 뭐 다리가 저림이 있다든가 이런 막 허리 저기에 대한 통증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제가 뭐 사회인 야구 심판도 보고 하는데 네. 근데 단순히 왼쪽 발바닥이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서 약간 쩔뚝쩔뚝 되는 것 때문에 갔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이 마비 증상이 이 발목 위쪽으로 올라오면 더 심해지면 그때는 걷는 거조차도 힘드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네,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이 와서 신경 압박에 의해서 마비가 오는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 마비의 원인이 신경 압박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마비가 회복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마비가 오면 그 마비가 왔을 시점부터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바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런 치료들은 통증이 메인인 환자분들에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마비가 주 중상인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바로 첫 번째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그 수술적 처치를 할 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장
허리의 정상 구조물을 건들지 않고 해당 신경만 풀어주는 치료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뭐 그당 제가 환자분의 그 수술 전 상태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나사 고정 수술이 뭐 필요했으니까 그걸 진행을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마비가 원래 심하면 수술 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제 환자 같은 경우도 마비가 와서 수술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한 1년 6개월 넘어서 돌아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되신 거면 아직 뭐 좀 이렇게 속상한 상황이긴 하신데 뭐 더 한 2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켜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보통 6개월 안에 돌아오는 분이 많다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2년까지도 기다려 보는데요. 실제로 1년 넘어서 1년 반 이때 돌아오시는 분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 기다려 보시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수술한 부분에 문제가 다시 생긴 게 있는지 또 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사 고정하신 분들은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다리 저림 같은 것도 그럼 다른 저 진료를 받아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료를 봐서 이게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걸 기다리면 되는 단계인지 그런 상태인지에 대한 확인은 받으시는 게 좋고요. 1년이면 조금 원래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 회복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오래 걸리고 계신 건데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1년 이후에 회복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까지는 기다려 보자고 얘기를 저희는 하는 거고요. 2년 뒤에도 안 돌아오시면 이제 뭐 이건 이제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마비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해 주셨거든요. 주기적으로 좀 검사를 잘 받아보시면서 이 지금 회복이 잘 되는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박영목 원장과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서 추간공 확장술 그리고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있으면 끝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모든 치료는 어떤 뭐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이 있죠. 뭐 대표적인 수술 시에는 수술이나 시술이나 주사도 마찬가지지만 출혈 감염이라는 일반적인 합병증이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술 자체가 갖는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 이제 숙달된 그런 의사들한테 진료를 좀 보고 항문 뭐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냥 명절을 앞두고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이제 명절을 지내려고 하면 전도 붙이고 뭐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힘들죠. 근데 보면 그 척추를 이제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바닥에 앉아서 뭘 하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하면 100% 탈이 나십니다. 그리고 그 설거지가 많잖아요. 설거지도 많기 때문에 그 척추에 제일 안 좋은 자세 몇 가지가 있는데 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어정쩡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한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하는 자세나 진공청소기 하는 자세를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약간 구부린 상태로 뭔가를 계속하면 또 탈이 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좀 쉬엄쉬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네. 방식으로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목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